독도, 질문이 반복되는 섬. 바다 한가운데 두 개의 바위섬이 서 있다. 지도로 보면 점처럼 보이고 사람이 살기엔 너무 작아 보이는 곳. 이 섬의 이름은 독도다. 독도는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섬을 둘러싼 질문은 한 세기를 넘게 이어져 왔다. 왜 이 작은 섬은 지금도 설명의 대상이 되는 걸까? 독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결론부터 말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 말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결론 대신 왜 이 질문이 반복되어야 했는지부터 이야기하려 한다. 독도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섬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여러 기록 속에는 울릉도와 함께 관리되던 섬으로 반복해서 등장한다.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우산, 무릉 두 섬이 현해 정동 해중에 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 1530년. 우산도 울릉도. 일설에는 우산, 울릉이 본래 한 섬이라고도 한다. 시대에 따라 이름은 달랐지만 중요한 점은 이 섬이 인식의 바깥에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독도는 발견된 땅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고 관리하고 있던 공간이었다.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지역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로 한반도의 왕조는 이 섬을 계속 인식하고 있었다. 완벽히 관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모르고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조선은 이 섬을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섬은 울릉도의 부속 섬이었고 바다를 건너야 도달할 수 있는 먼 곳이었지만 조선의 영역 안에 있는 땅이었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에 관할 구역을 명시했다.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사, 석도. 이것이 독도를 가리킨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독도라는 이름은 울릉도 사람들이 독섬이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돌로 된 섬, 혼자 떨어진 섬. 그것이 독섬이고 한자로 옮겨 적으면 독도가 된다. 그런데도 이 섬이 문제로 떠오르게 된 시점은 분명하다.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질서가 급격히 흔들리던 시기였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영향력을 넓혀가던 그때 힘의 균형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1905년 러일 전쟁 중이던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다는 고시를 발표했다. 어떤 국제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대한제국 정부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관보에 작은 기사로 실었을 뿐이다. 당시 대한제국은 이미 외교권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독도는 그 과정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기보다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일방적으로 다뤄진 섬에 가까웠다.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1910년 한일병합.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 후 35년 동안 독도는 일본 어부들의 강치 사냥터가 되었다. 강치, 바다 사자과의 포유류. 한때 독도에는 수만 마리의 강치가 살았다. 하지만 일본 어부들은 기름을 얻기 위해 이들을 무분별하게 잡아들였다. 1940년대 강치는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렀다. 마지막 강치가 목격된 것은 1951년. 그 이후로 독도에서 강치는 사라졌다. 이후 시간이 흘러 해방을 맞았지만 모든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았다. 전후 국제 질서 속에서 많은 사안들이 명확한 합의가 아닌 애매한 문장으로 남겨졌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각서 제677호를 발표했다. 일본의 영토는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약 1000개의 인접 소도서로 한정한다.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 분명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독도 역시 그 모호함 속에 놓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질문은 반복되기 시작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선포했다. 독도를 포함한 해역을 한국에 관할 구역으로 명시했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무렵 한 남자가 독도로 향했다. 홍순칠, 울릉도 출신의 사업가. 1953년 그는 독도에 나무 말뚝을 받고 천막을 쳤다. 이 섬은 대한민국 영토다. 그가 선언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기 시작했다. 독도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마실 물이 없었다. 빗물을 받아 마셨다. 태풍이 오면 천막이 날아갔다. 파도가 거세게 치면 배가 접안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홍순칠은 독도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전복과 미역을 채취했다.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독도를 안내했다. 같은 시기 독도 의용수비대가 조직되었다. 민간인 자원봉사자 33명. 그들은 무기를 들고 독도를 지켰다. 국가가 아직 힘을 쓸 수 없던 시기 개인들이 나섰다. 1956년까지 이들은 독도에 머물렀다. 그 후 경찰이 독도 경비를 맡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965년 독도 의용수비대가 해산된 후 홍순칠은 공식적으로 독도 주민 1호가 되었다. 그는 198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34년간 독도를 지켰다. 그 후를 이은 사람이 최종덕이었다. 1991년 그는 아내 김신열과 함께 독도에 주민등록을 옮겼다. 독도에는 집이 없었다. 최종덕은 직접 집을 지었다. 작은 건물, 거실 하나, 방 2개. 그곳에서 그는 살았다. 왜 독도에 사십니까? 누군가 물었다. 내 땅이니까요. 우리 땅에서 사는 게 이상한가요? 그가 대답했다. 2018년 최종덕이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독도를 지킨 지 27년이었다. 지금은 김성도 씨 부부가 2018년부터 독도에 거주하며 경비를 서고 있다. 그들이 지금의 독도 주민이다. 독도는 분쟁 지역일까? 현실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 사람이 거주하고 행정이 이루어지며 관리가 지속되고 있는 섬이다. 경찰관 40여 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이 섬을 지킨다. 그들은 순찰을 하고 방문객을 통제하고 기상 상황을 확인한다. 독도에 가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날씨가 좋아야 한다. 파도가 높으면 배가 접안할 수 없다. 1년 중 독도에 갈 수 있는 날은 60일 정도에 불과하다. 배가 도착하면 방문객들이 내린다. 동도의 선착장, 콘크리트로 만든 작은 부두. 여기서 계단을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다. 체류 시간은 30분. 그 이상 머물 수 없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세계에서는 현실보다 이야기가 더 큰 힘을 갖기도 한다. 어떤 서사가 반복되느냐에 따라 이미 답이 나온 문제도 다시 질문이 된다. 독도가 계속 문제로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일본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연다. 시마네현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리다.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한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고 주일 한국 대사관이 항해 서한을 보낸다. 하지만 일본은 멈추지 않는다. 일본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이 합법적이었다는 것. 둘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것. 셋째, 역사적으로 일본이 먼저 이 섬을 발견하고 이용했다는 것.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주장을 반박한다. 첫째, 1905년 편입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무시한 불법 행위였다. 당시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이었고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토를 편입한 것은 국제법상 무효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 이것이 독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셋째, 한국의 역사 기록은 512년 신라 시대부터 시작된다. 일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섬을 인식하고 관리했다. 무엇보다 지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한국이다. 한국 경찰이 주둔하고 한국 주민이 살고 한국 정부가 관리한다. 독도는 자원 때문만도 아니고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만도 아니다. 물론 독도 주변 해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이 된다. 이 섬을 기준으로 200캐리까지가 한국의 경제 수역이다. 어업권, 해저, 자원 탐사권이 여기에 달려있다. 실제로 독도 근해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미래의 에너지원. 그 가치는 천문학적이다. 하지만 이 섬이 상징이 된 이유는 한 나라가 자기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정리해 왔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도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태도의 문제가 된다. 독도는 화산섬이다. 약 460만 년 전 동해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뜨거운 용암이 분출하고 바닷물과 만나 격렬하게 반응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분화 끝에 해수면 위로 솟아오른 것이 지금의 독도다. 동도는 높이 98.6m, 서도는 168.5m, 두 섬 사이의 거리는 약 151m, 그리고 그 주변으로 89개의 부속 바위들이 흩어져 있다. 이 섬은 혼자가 아니었다. 주변 바닷속에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었다. 차가운 북쪽 해류와 따뜻한 남쪽 해류가 만나는 지점. 독도 주변 바다는 풍부한 어장이 되었다. 오징어, 대구, 명태가 모여들었다. 지금도 독도 근처 바다는 얕고 암초들이 많고 해초가 자란다. 이곳은 물고기들의 집이다. 독도에는 지금 강치가 없다. 하지만 괭이 갈매기들이 산다. 수천 마리의 갈매기가 번식하고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운다. 이 섬은 그들의 집이다. 바위 틈에는 식물들도 자란다. 섬기린초, 왕호장근, 땅채송화. 이 식물들은 강한 바람과 염분을 견디며 살아간다.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었다. 1999년에는 출입이 제한되었다. 무분별한 관광은 독도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갈매기 번식지를 훼손하고 해양 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체류 시간을 통제한다. 동도의 일부 지역만 개방하고 서도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한다. 독도에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다. 모든 쓰레기는 배로 실어 나가야 한다. 방문객들이 버린 쓰레기, 경비대의 생활 쓰레기 모두 육지로 가져간다. 독도에는 담수가 없다. 빗물을 모아 사용한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부족해진다. 배로 물을 실어 날라야 한다. 전기는 발전기로 만든다. 디젤 발전기가 돌아가며 전기를 공급한다. 하지만 연료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 2025년 현재 독도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었다. 디젤 발전기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해수 담수화 시설도 검토 중이다.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 수 있다면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 경비대원들의 삶은 고되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거친 날씨를 견디고 외로움과 싸운다. 왜 이 일을 합니까? 한 경비대원에게 물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이 섬을 지키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경비대원들은 6개월마다 교대한다. 육지에서 가족을 두고 이곳에 와서 근무한다. 밤에는 순찰을 돌고 낮에는 시설을 점검한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었다. 일본은 강력히 반발했다.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 대변인이 말했다. 그 후로도 많은 정치인, 연예인, 일반인들이 독도를 방문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쳤다. 독도에 도착하면 방문객들은 전망대에 오른다. 서도가 보이고 주변의 바위섬들이 보인다. 바다는 깊고 푸르다. 독도는 우리 땅. 누군가 노래를 부른다. 방문객들이 따라 부른다. 사진을 찍는다. 태극기를 흔든다. 독도를 지키는 방식은 항상 크고 강렬할 필요는 없다. 기록하고 설명하고 반복해서 남기는 것. 이 조용한 과정이 가장 오래 남는 힘이 된다. 독도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지질학적 조사, 해양생물 연구, 기상 관측. 이 작은 섬은 과학자들에게 소중한 연구 대상이다. 독도 주변 해역에서는 160여 종의 해조류, 110여 종의 무척 추동물, 90여 종의 어류가 확인되었다. 이 작은 섬이 얼마나 풍요로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동도에는 등대가 있다. 1954년 처음 세워진 이 등대는 독도를 지키는 불빛이다. 밤에는 12초마다 한 번씩 빛을 발한다. 뱃사람들에게 이곳이 독도임을 알린다.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비치는 곳. 대한민국의 동쪽 끝. 그곳에 독도가 있다. 분노는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질문이 반복되는 한 우리는 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것이 이 작은 섬이 지금도 이야기되는 이유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갈매기가 울고 바람이 분다. 그리고 그 섬은 변함없이 그곳에 서 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수백만 년 동안 독도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니다. 이곳에는 역사가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과의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고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 이 섬을 지키는 것은 함성이 아니라 기록이다. 반복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다. 독도는 그렇게 지켜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질 것이다.